새벽 4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몸이 기억합니다. 40년 동안 일찍 일어나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나 봅니다. 천장을 봅니다. 형광등 주변으로 검은 곰팡이가 번져 있고 벽지는 습기에 젖어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입니다. 출근하는 구두, 등교하는 운동화. 반지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일어나서 작은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김치 한 통, 계란 4개. 어제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세면대 옆 선반에는 당뇨약과 혈압약이 놓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 먹어야 하는 약입니다. 거울을 봅니다. 65살. 시청 민원과장이었던 사람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전 9시가 되면 밖으로 나갑니다. 동사무소 앞 벤치에 앉습니다. 따로 갈 곳이 없습니다. 집에 있으면 전기료가 나가고 도서관은 오후에나 자리가 납니다.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을 겁니다. 어디 사세요? 근처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25살에 시청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65살에 퇴직할 때까지 40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민원과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직원이었죠. 민원인들 상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화내는 사람, 우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하지만 저는 원칙대로 했습니다. 규정대로, 절차대로. 그렇게 20년을 일하다 보니 계장이 되었고 또 10년 후에는 과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했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 명절에는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투기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주식도 안 했고 부동산 투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월급 받아서 저축하고 아이들 학비 대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였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퇴직할 때 손에 쥔 돈이 퇴직금 3억 원,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각 대금 10억 원. 총 13억 원이었습니다. 아내 경숙이랑 둘이서 좋아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걱정 없겠어요. 경숙이도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안 돌보고 저를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죠.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독립했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회사 다니면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건강하게 사세요. 퇴직하고 1년 동안은 집에서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 가서 책 보고 저녁에는 TV 보고. 그런데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늙어가는 게 맞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어느 날 TV를 보는데 귀농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50대 부부가 시골로 내려가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블루베리를 수확해서 직접 잼도 만들고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번 해볼까? 경숙이도 찬성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공기도 좋고 뭔가 키워보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전원 생활이 아니라 제대로 된 농사, 수익이 나는 농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귀농을 결심하고 나서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40년 공직 생활에서 배운 게 있다면 계획과 절차였으니까요. 먼저 시청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귀농 교육을 받았습니다. 석 달 과정이었습니다. 토양 관리, 작물 재배, 유기농 인증, 판로 개척. 강사들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고부가 작물이 대세입니다. 블루베리 같은 걸 하시면 일반 채소보다 수익이 훨씬 좋아요. 블루베리라는 작물에 관심이 갔습니다.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킬로그램당 도매가가 15,000원에서 20,000원입니다.
2,000평에 1,000주 정도 심으면 1년에 5천만 원 수익도 가능해요. 물론 첫 수확까지 2년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한번 자리 잡으면 10년은 수확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2년 동안은 투자 기간, 그 이후부터는 연 5천만 원씩 수익. 연금 20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충분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만난 사람들도 다들 비슷했습니다. 50대, 60대 은퇴자들. 다들 손에 목돈을 쥐고 있었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블루베리 농장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요즘 건강식품 열풍이잖아요. 블루베리가 항산화 효과가 좋다고 해서 수요가 엄청나요. 그 사람 농장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말 예뻤습니다. 파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관광객들이 체험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매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블루베리는 산성 토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충북 산간 지역이 좋다고 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다가 괜찮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2,000평 농지에 200평 주택. 주변에 다른 블루베리 농장도 있어서 노하우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격은 4억 원이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경숙이랑 둘이서 차를 타고 2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공기가 맑았고 주변에 산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우리 농장 하면 정말 좋겠어요. 경숙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동네는 블루베리 특화 마을이에요.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농협에서 교육도 해줘요. 묘목 구입할 때도 보조금 나와요. 보조금이요? 네, 묘목 비용의 30%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여기 토양이 블루베리 키우기 딱 좋아요. 옆집도 3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집과 농지 4억 원, 묘목과 시설 2천만 원, 2년간 생활비와 관리비 2억 원. 총 6억 2천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남은 6억 8천만 원은 그냥 두면 이자로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나왔습니다. 연금 20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 2년 동안 버티기에 넉넉한 금액이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블루베리 재배 매뉴얼, 예상 수익표, 성공 사례. 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천주 식재 시 3년 차부터 주당 2kg 수확, 총 2,000kg, 킬로그램당 15,000원 계산 시 연 3천만 원, 킬로그램당 2만 원 계산 시 연 4천만 원. 보수적으로 잡아도 3천만 원은 벌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블루베리 농장한다.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와, 요즘 블루베리 대박이잖아. 건강식품이라고 가격도 비싸고. 잘 됐다. 동기들 모임에서도 화제였습니다. 김 과장 정말 똑똑하게 선택했어.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사업도 하고. 부럽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 선택이 맞구나. 이제 정말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계약금 5천만 원을 냈습니다. 잔금은 석 달 뒤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10억 원에 깔끔하게 팔렸습니다. 30년 살던 집이었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는 기대감뿐이었습니다. 이사한 첫날은 정말 좋았습니다.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데 공기가 이렇게 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 냄새가 났습니다. 밤에는 별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왔네요. 경숙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묘목 업체에 연락해서 블루베리 묘목 1,000주를 주문했습니다. 비용은 2천만 원. 생각보다 비쌌지만 품질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3년생 묘목이라 1년만 키우면 바로 열매 맺어요. 업체 사장이 말했습니다.
정부 보조금 신청도 했습니다. 30% 지원받으면 600만 원 돌려받는 겁니다. 5월에 묘목을 심었습니다. 천주를 심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우리 농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옆집 농장 주인이 와서 조언을 해줬습니다. 물 관리 잘하셔야 해요. 블루베리는 물을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토양 산성도를 계속 체크하세요. 여름이 왔습니다.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물을 줬습니다. 2,000평을 다니면서 물을 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8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결국 설치했습니다. 7월 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가뭄이었습니다. 마을 상수도에서 물이 안 나왔습니다. 관이 오래돼서 터졌어요. 수리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한 달이요? 블루베리는 물이 없으면 죽는데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요. 할 수 없이 생수를 사서 날랐습니다. 2리터 생수 6병들이 한 박스에 5,000원. 하루에 10박스씩 썼습니다. 한 달 동안 1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탱크를 설치했습니다. 5톤짜리 300만 원. 물을 채우는 비용도 한 번에 15만 원씩 나갔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정부 보조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탈락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탈락된 건가요? 서류 검토 결과 토지 용도가 맞지 않아서요. 농업진흥구역이어야 하는데 선생님 땅은 일반 농지더라고요. 부동산 사장은 보조금 나온다고 했는데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6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첫 겨울이었습니다. 한파가 왔습니다.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블루베리는 추위에 강하다고 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 묘목 일부가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200주가 고사했습니다. 보식을 해야 했습니다. 묘목 사는데 40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난방비도 문제였습니다. 첫 달에 90만 원이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4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온도를 낮췄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60만 원은 나갔습니다. 경수기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집이 너무 추워서였습니다. 2월이었습니다. 농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옆집 땅을 통과했습니다. 이전 주인은 옆집과 구두 계약으로 사용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옆집 주인이 갑자기 막아섰습니다. 이제부터 이 길 못 쓰게 할 겁니다. 우리 땅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다른 길 내든지. 다른 길을 내려면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땅을 파고 자갈을 깔고 견적을 받아보니 600만 원이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옆집 주인한테 사정했습니다. 제발 좀 써게 해주세요. 뭐라도 드릴게요. 한 달에 10만 원 주면 쓰게 해줄게요. 10만 원씩 매달 주기로 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묘목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직 열매는 안 맺었습니다. 2년생 묘목이 4년생이 되어야 제대로 열릴 거라고 했습니다. 아직 1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6억 8천만 원이었던 예비금이 5억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1억 8천만 원이 나간 겁니다. 스프링클러, 물탱크, 묘목 보식, 농로 사용료, 난방비, 생활비 조금씩 새어 나갔습니다. 경수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네요. 괜찮아. 내년에 수확하면 회복돼. 지금은 투자 기간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2년차 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들이 나무마다 달렸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도 수확하겠어요. 경수기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됐습니다. 1년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런데 5월 초였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늦추위였습니다. 새벽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 꽃들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냉해를 입은 겁니다. 옆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늦추위 때문에 다들 피해가 심해요. 저희도 절반 이상 날렸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냉해 입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올해는 수확량 포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포기하라고요? 네, 꽃이 죽으면 열매가 안 맺혀요. 내년을 기약하세요. 7월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부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예상했던 2000kg이 아니라 800kg 정도였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수확했습니다. 처음 따는 블루베리였습니다. 경숙이랑 둘이서 하루 종일 땄습니다. 손이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농협 공판장에 출하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정산서가 왔습니다. 킬로그램당 7,000원, 총 560만 원. 교육에서 들었던 킬로그램당 15,000원에서 2만 원이 아니라 7,000원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낮아요? 올해 풍년이라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거는 유기농이라 상품성이 좀 떨어져요. 상품성이요? 네, 크기가 고르지 않고 색깔도 균일하지 않아요. 농약을 안 쓰면 그래요. 온라인 직거래를 시도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포장재를 샀습니다. 킬로그램당 15,000원에 올렸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 10건. 경숙이랑 밤새 포장했습니다.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블루베리가 물러서 왔어요. 환불해 주세요. 또 다른 손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 이상이 짓물렀어요. 신선도 문제였습니다. 냉장 택배를 써야 했는데 비용이 비싸서 일반 택배를 썼던 겁니다. 냉장 택배로 바꾸니 배송비가 2배로 올랐습니다. 킬로그램당 15,000원에 팔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온라인 판매를 접었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마을에서 공동 저온창고 만들려고 하는데 동참하실래요? 저온창고요? 네, 블루베리 보관하려면 저온창고가 필요하잖아요. 개인이 만들면 비싸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10가구가 10분의 1씩 부담하면 한 가구당 500만 원이에요. 생각해 봤습니다. 저온창고가 있으면 보관도 하고 출하 시기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500만 원을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 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1월이었습니다. 공사업체가 부도났습니다. 공사는 절반도 안 끝났는데 업체가 사라진 겁니다. 마을 이장이 황급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업체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나머지 공사를 하려면 돈을 더 내야 해요. 얼마나요? 가구당 300만 원씩 더 내야 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5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업체는 이미 파산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경숙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파. 배가 너무 아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급히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이 40분 거리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급성 담낭염입니다. 담석이 담관을 막아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네, 지금 당장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복막염으로 번질 수 있어요. 그날 바로 수술했습니다. 복강경 수술이었습니다. 입원 일주일. 수술비 700만 원. 간병비 하루 10만 원, 일주일이면 70만 원. 병원이 집에서 왕복 2시간 거리라 매일 오가기 힘들었습니다. 근처 모텔에서 지냈습니다. 모텔비 하루 6만 원, 일주일이면 42만 원.
퇴원 후 2주일 뒤였습니다. 경숙이가 다시 열이 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합병증이라고 했습니다.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겼어요. 다시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이번 사흘 항생제 치료 비용 200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억이었던 돈이 2억 5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또 2억 5천만 원이 나간 겁니다. 냉해 피해로 수학 실패, 저온창고 투자 실패, 경숙이 수술비. 돈이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3년차 봄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2억 5천만 원. 매달 생활비와 각종 비용으로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이 속도면 1년도 못 버팁니다. 올해 수확이 잘 되어야 하는데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처럼 냉해라도 오면 끝입니다.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에 갔습니다. 사장님, 집 좀 팔아주세요. 부동산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시골 집이 정말 안 팔려요. 특히 블루베리 농장은 더 어려워요. 왜요? 블루베리 열풍이 식었어요. 몇 년 전에는 다들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 힘들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는 아무도 안 사려고 해요. 그래도 올려는 봐야 했습니다. 얼마에 내놓을까요? 4억에 샀으니까 3억 5천만 원 정도는 받고 싶었습니다. 일단 3억 5천만 원으로 해보죠. 매물을 올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전화 한 통 안 왔습니다. 매주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문의 없어요? 아직 없네요. 가격을 좀 내리시는 게 어떨까요? 3억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조용했습니다. 다시 2억 5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여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큰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빠, 우리 큰일 났어요. 남편이 사업 망했어요. 회사가 부도났어요. 딸의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전세 살던 집인데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생겼어요. 전세금이 얼마인데? 2억이요. 아빠, 애들 학교 때문에라도 이사는 가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통장에는 2억 5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2억을 보내면 5천만 원만 남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습니다. 아빠, 제발요. 애들이 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 알았다.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전화를 끊고 부동산에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급매로 내놓겠습니다. 빨리 팔아주세요. 얼마든 좋으니까. 그러시면 2억 정도로 내놓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2억이요? 4억에 산 집을요? 네, 지금 시골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급하시면 그 가격에라도. 2억 원 손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매물을 올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집 보러 가겠습니다. 60대 남자였습니다. 주말 농장으로 쓰려고요. 가끔 내려와서 쉬고. 가격은요? 2억은 좀 비싼 것 같은데요. 1억 8천만 원에 살 수 있을까요? 1억 8천만 원. 2억 2천만 원 손해. 하지만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주에 계약했습니다. 잔금은 한 달 뒤로 잡았습니다. 그 사이 6월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기회가 있어요. 이제는 이장 얼굴만 봐도 불안했습니다. 관광농원 사업인데요. 마을에서 정부 보조금 받아서 체험 농장 만들려고 해요. 관광객 유치하면 수익 나눠 갖는 거예요. 관심 없다고 하려다가 말을 들어봤습니다. 정부에서 5억 지원해줘요. 우리는 각자 1억씩만 투자하면 돼요. 5가구가 참여하고요. 체험장, 카페, 숙박시설 다 만들어요.
1년 뒤면 수익 나기 시작해요. 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귀농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형님, 저도 넣었어요. 이장님이 시청에 확인해 봤는데 보조금 확정됐대요. 서류도 다 나왔고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부 보조금 승인 공문, 사업 계획서. 다 정식 서류였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집 팔면 1억 8천만 원. 딸한테 2억 보내려면 2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1억을 투자하면 1년 뒤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수익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집 잔금 받기 전에 먼저 계약금 3천만 원을 냈습니다. 나머지 7천만 원은 잔금 받으면 내기로 했습니다. 한 달 뒤 집 잔금을 받았습니다. 1억 8천만 원. 통장에 있던 5천만 원까지 합쳐 2억 3천만 원. 관광농원 사업에 7천만 원을 더 냈습니다. 총 1억. 남은 돈은 1억 3천만 원. 딸한테 2억을 보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갚을게요. 손에 남은 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관광농원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장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지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시청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관광농원 사업이요? 그거 인허가 불발됐어요.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불발됐다고요? 네, 서너 달 전에 반려됐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정부 보조금은요? 보조금은 인허가 나야 집행되는 거예요. 불발되면 당연히 안 나오죠. 마을회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장 집으로 갔습니다.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장은 일주일 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연락도 안 됐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사기입니다. 돈 돌려주세요. 계약서 있으세요?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사문서라 법적 효력이 약해요. 그리고 공동사업이라 입증이 어려워요. 이장 찾아서 합의해 보세요. 이장은 잠적했습니다. 다른 참여자들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1억이 날아갔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3천만 원.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폭등해 있었습니다. 제가 10억에 팔았던 아파트가 17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세금은 9억. 제가 가진 돈으로는 전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월세를 알아봤습니다. 변두리 반지하.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30년 넘게 살던 동네였지만 이제는 반지하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2024년 12월입니다. 시골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방 하나에 작은 부엌 하나. 창문 밖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구두 소리, 저녁에 돌아오는 운동화 소리. 매일 새벽 4시에 눈이 떠집니다. 천장에 곰팡이를 봅니다. 벽지가 들떠 있고 습기 냄새가 납니다. 일어나서 화장실에 갑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합니다. 당뇨약과 혈압약을 먹습니다. 매일 아침 챙겨야 하는 약입니다. 경수기는 아직도 불편합니다. 수술 받은 부위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끔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참고 있습니다. 진통제로 버팁니다. 제가 경수기한테 미안합니다. 평생 고생만 시키고 노후에도 편하게 못 살게 하고 연금은 한 달에 200만 원 나옵니다. 여기서 월세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전기료 5만 원, 생활비로 80만 원 정도 씁니다. 딱 맞아떨어집니다. 저축은 못합니다. 병원비라도 나가면 그달은 적자입니다. 손에 남은 2천만 원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입니다.
아침 9시가 되면 밖으로 나갑니다. 동사무소 앞 벤치에 앉습니다. 따로 갈 곳이 없습니다. 집에 있으면 전기료가 나가고 도서관은 오후에나 자리가 납니다.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바쁘게 걷는 사람들, 스마트폰 보면서 걷는 사람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저만 갈 곳이 없습니다. 딸은 가끔 연락합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합니다. 딸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빠가 도와준 돈 조금씩 모아서 꼭 갚을게요. 딸도 자기 살기 바쁠 겁니다. 돌려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연락이 뜸합니다. 명절 때나 안부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짧게 끊습니다. 13억이 2천만 원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3년이었습니다. 1억씩 날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10만 원, 30만 원, 500만 원씩 조금씩 새어 나갔습니다. 스프링클러, 물탱크, 묘목 보식, 농로 사용료, 저온창고 투자, 수술비, 사기.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첫째,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석 달 교육받았다고 블루베리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기후, 병충해, 시장 가격,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둘째, 전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절반만 투자했어야 했습니다. 셋째, 고부가 작물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블루베리가 비싸게 팔린다는 말만 믿고 현실을 몰랐습니다. 넷째, 투자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좋은 창고, 관광농원, 다 사기였습니다. 다섯째, 집이 안 팔린다는 걸 몰랐습니다. 부동산은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은퇴 후 귀농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특히 블루베리 같은 고부가 작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TV에서 보는 성공 사례와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정말로 귀농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첫째, 최소 2년은 월세로 살아보세요. 사계절을 2번 겪어보고 결정하세요. 기후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전 재산을 다 가지고 가지 마세요. 절반은 서울에 두고 가세요. 돌아올 곳을 남겨놓으세요. 셋째, 고부가 작물은 위험합니다. 수확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 변동도 심합니다. 넷째, 투자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특히 마을 공동사업은 더 위험합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법적 보호를 못 받습니다. 다섯째, 집을 살 때 나중에 팔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특수작물 농장은 더 안 팔립니다. 여섯째, 응급의료시설을 확인하세요. 병원까지 거리, 응급실 유무. 나이 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곱째, 정부 지원금을 믿지 마세요. 서류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롭고 탈락하기 쉽습니다. 저는 지금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석 시간씩 책 정리하고 반납된 책 제자리에 꽂고 40년 공무원 생활에서 배운 게 있다면 꼼꼼함입니다. 그걸로 조금이나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 위안이 됩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블루베리 농장에서 경숙이랑 수확하는 꿈. 파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햇빛이 따스하고 하지만 깨고 나면 반지하 천장에 곰팡이가 보입니다.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발이 지나갑니다. 출근하는 발, 퇴근하는 발. 저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당한 일을 절대 당하지 마세요. 특히 제 또래분들 은퇴하고 목돈 있다고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블루베리든 오디든 체리든 고부가 작물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보기엔 예쁘지만 현실은 가혹합니다. 귀농은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졌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